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계속해서 언어 한자 자원풀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사람인자의 변형체죠. 늙은 사람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늙은 사람인자 다시 한번 제가 부수의장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인의 반대라는 얘기죠. 반대. 완전히 이걸 한 바퀴 돌려가지고 반대되는 글자를 썼는데 그 반대되는 글자에서 허리 부분이 굽은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갖고 이 모양을 써서 이렇게 바로 세우는. 그래서 젊은 사람은 두 다리로 서 있다면 늙은 사람은 등이 굽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등 부분이 굽어 있는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늙은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늙은 사람으로 변한다는 뜻이죠. 누구나 사람 생로병사의 길을 피할 수는 없죠. 이렇게 변하는 것을 다루는 학문 무엇이 있습니까? 화학이죠. 꽃화자, 자 풀이 변하죠. 무엇으로? 꽃으로 변하죠. 그래서 꽃화자, 꽃이 활짝 핀 거 개화라고 얘기하죠. 개화. 자, 다음에 재물화자. 자, 이 변한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자, 역시 조개패도 재물이지만 여기서 돈을 뜻하겠죠? 돈으로 변한다. 즉, 사람의 노동력이라든가 재주라든가 기술 또는 자기가 사냥한 어떤 사냥감 또는 수확한 곡식, 잡은 물고기 이런 것들이 돈으로 변하는 거, 그것이 재물이라는 얘기죠. 재물화자. 그래서 각종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일상의 이야기들, 일들, 또 회사 업무, 장사, 농사 모든 것이 뭘로 변합니까? 돈으로 변합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그 돈으로 인해서 또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상황을 나타낸 겁니다. 돈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변화한다. 돈으로. 변화하는 돈이 즉 재물이란 뜻입니다. 재물화자. 백화점이란 단어 여기서 나왔죠. 두려워할 외자 위에는 이 받점자가 아니라 원래는 이게 귀신머리 불자라는 겁니다. 위에 한 획이 더 있으면. 그래서 이 어떤 그 무서운 칼의 모양을 뜻한 겁니다. 귀신머리. 그래서 귀신으로 변화해서 밑에는 뭡니까? 변할 화자의 변형체입니다. 그래서 귀신으로 변화했으니까 사람이 두려워한다. 그래서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이 본능적으로 귀신을 두려워하죠. 근데 또 사실인지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귀신만 전문으로 연구한 분이 제 지인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사람이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을까를 무서워한답니다. 즉 일껏 귀신이라고 나타났는데 사람이 여러분 무서워하지도 않고 야 너희 집엔 비누도 없냐? 좀 씻고 다녀라. 머리는 그게 뭐냐? 빛을 좀 하고 다녀라. 귀신한테 이렇게 면박이나 줘버리고 그러면 사실은 귀신은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하지만 귀신은 사람이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을까를 두려워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던데 사실인 것 같아요. 귀신이 나타난들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듯이 그렇게 무슨 뇌성병력이 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귀신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천지 자연 조화, 글쎄 신이라면 모를까 진짜 천신이라면 모를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외자. 이 글자가 들어간 단어 경외심이라는 게 있죠. 아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런 어려운 어른을 대하는 심정, 경외심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원래는 이게 여덟 팔자예요. 벌어진 틈 사이를 뜻하는 여덟 팔자인데 여덟 팔자가 나뉘다라는 뜻이 있죠. 나뉘다. 그래서 근데 사람이 이렇게 여덟 팔자를 좀 밑으로 내렸어가지고 약간 변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틈 사이에 끼었다 해서 끼일 개자입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세계 각국을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분이 계신데, 히말라야인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전문 등산객은 아니고, 등산인 뭐 산악인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계곡을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그런 취미가 있는데, 히말라야 어딘지 뭐 하여튼 이렇게 바위 두 개가, 큰 바위가 두 개 있는데, 이렇게 아주 좁은, 정말 사람 하나가 옆으로 겨우 이렇게 지나가야 될 만한 그런 바위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이로 가면 지름길이고, 아니면 이렇게 삥 둘러가야 돼서. 근데 이 친구가 뚱뚱해요. 근데 자기가 뭐 왠지 지나갈 것 사실 내부는 모르니까 왠지 지나갈 것 같아서 이렇게 둘러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이 바위 틈 사이로 이제 지나가는 길을 택했답니다. 그래서 막 겨우 옆으로 이제 막 서로 다들 이렇게 이제 붙어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이 앞뒤도 뚱뚱하니까 뭐 가슴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힙도 나오고, 그러니까 가다가 한 3분의 1쯤 가다가 도저히 통과를 못했대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나 못 간다고, 그쪽 다시 나가라고. 그래서 수십 미터 사람들이, 전 세계 각국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오다가 일제히 다 나갔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알아들을 수 없는 세계 각국의 욕을 동시에 다 먹었대요. 뭐 그냥 흑인, 백인, 동양인, 뭐 동양의 흑인이라도 뭐 또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또 남미 흑인 있고, 아프리카 흑인 있고, 백인이라고 해도 뭐 유럽인 있고, 뭐 프랭크, 게르만 뭐 할 거 없이, 앵글로색슨 할 거 없이, 자기가 거의 그 중간에서 도저히 못 지나간다, 다시 뒤로 빼, 그러니까 빠꾸 우리 식으로 그냥 빠꾸 그래갖고 다시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데, 정말 한 10분 동안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인종들의 각국 언어로 있는 욕을 다 자기가 먹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에 그렇게 욕이 많은 줄 진짜 몰랐다 그러던데, 자, 요런 사이에 이제 그렇게 끼일 계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막 히말라야 뭐 어디라는데, 뚱뚱하신 분들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이런 밤이 지나갈 일이 있으면 뭐 도전을 해 보시든가, 다시 뭐 빠꾸할 일이 있으면 전 세계 욕을 다 동시에 한번 잡숴 보시든가 하거나 알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영계자,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그런 밭두렁길, 논두렁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밭 사이에 무슨 녹분도 묶은 것 같기도 하고 끼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땅의 경계다 해서 직영계자입니다. 경계라는 단어에 이 글자가 쓰이죠. 아까 끼일자는 개입 그럴 때도 쓰입니다. 줄붙자, 사람이 마디촌자, 자, 구부린 손목에 뛰는 맥박을 원래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디촌, 열십두 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원래 손수가 있고, 손수의 변형체 제방변도 있고, 다 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손 구부려서 손으로 어떤 물건을 남에게 준다 해서 줄붙자입니다. 줄붙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의탁하다라는, 그런 의탁, 뭐 의지,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훈이라는 거는 어떤 절대성이 아니라 그 글자의 개념을 압축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글의 기억은 절대성으로 기억입니다. 발음이. 또 영어의 A는 절대성으로 발음이 A입니다. 하지만 한자는 그 음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후는 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실 반드시 절대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줄붙자지만 역시 주다라는 데서 전이가 돼서 의탁하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부탁이라는 단어에 줄붙자가 쓰이죠. 자, 마을붙자, 그럼 집을 지어서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것이 마을이라는 얘기입니다. 집을 지어서 사람들이 그 촌락을 이뤄서 무리를 지어서 살죠. 그래서 마을부. 또 정부, 우리가 말하는 정부가 바로 이 글자가 들어간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 줄붙자에는 또 이렇게 주는 것이 많으니까 어떤 보관된 창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고. 아이고,
이 글자가 이제 아래 칸에 있으니까 창고, 곳간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창고에서 자 이러한 창고에 고기가 들어있으니 오래 보관을 하니까 썩죠. 썩을 붙자. 부패할 때 이 단어가 이 글자가 들어가죠. 붙을 붙자. 자 언덕이 큰 산에 주어진 듯이 자 우리가 큰 산이 있으면 그 산을 접근하는 어떤 작은 언덕, 능선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큰 언덕이 그런 큰 산에 주어진 듯이 붙어 있다. 그래서 붙을 붙자입니다. 자, 그래서 언덕과 줄 붙자가 있는데 그럼 큰 산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는 마치 이 축약된 것을 갖다가 너무 하나하나가 다 있어야 된다. 즉 인수분해를 풀어 헤친 것만한 그런 해가 나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한자나 어학을 공부하시면 사실은 이 어떤 이해하는데 한계가 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이라는 아라비아 숫자와 5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합치면 15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1은 있고 5는 있는데 10은 어디 있어? 그러면 1, 15 이래야 이해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건 1105죠. 자, 그래서 1과 5가 합쳐졌지만 우리가 15라고 발음하듯이 자, 언덕이 큰 산에 주어진 듯 그렇게 붙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굳이 큰 산을 찾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모든 언어나 모든 문자 다 똑같습니다. 제가 한자 강의를 할 때 다른 언어, 다른 문자 예를 드는 이유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고 처음 배우려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려고 그래요. 뭐 우리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마시는 물, 더운 물 좀 달라. 그럼 더운 물 반대가 추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추운 물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운 물이라니, 그 덥다라는 거는 어떤 객체가 주체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럼 물이 덥다고 언제 하소연한 적도 없고 사실은 따뜻한 물이 맞지만 일상적으로 더운 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렇게 우리말도 파고들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모순투성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문법적으로나 어법적으로나. 그건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언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을 쓰는 대중. 언중의 선택이 그러하면 그런 것이죠. 모든 언어나 문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굳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다 하나하나 해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어의 결벽증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포괄적으로 개념을 파악하는 그런 사실은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어학학습에 있어서는. 자, 대나무를 쪼개서, 자, 옛날에 대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그리기도 힘든데 하여튼 대나무가 이제 이렇게 껍질이 있다 치면 반 딱 쪼개기가 참 좋죠. 대나무가 딱. 그래서 나무젓가락도 대젓가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곧기도 하고요. 곧기도 하고 쪼개기도 편하고. 자, 그래서 이러한 대나무를 쪼개서 한쪽을 주는 거예요. 줄붙자죠. 그러면 자, 대나무를 쪼개서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저쪽이 갖고 그랬다 나중에 맞춰보면 이때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물론 서로 아는 사람이라면 서로 얼굴 보면 아니까 굳이 맞춰볼 필요가 없지만 자, 이거를 갖고 당신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전해주고 또 무슨 물건을 그 사람이 나한테 갖고 오고 이랬을 때 그 대나무 쪽이 맞는지를 보고 바로 증표로 삼았다. 그래서 증표 붙자입니다. 우리 세간에서는 흔히 부신부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신이 바로 증표라는 뜻입니다. 증표 붙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부신이죠. 자, 바꿀 때자. 옛날에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일했죠. 손으로. 원시시대. 그러다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글자 붓세장에서 배웠습니다. 주살입니다. 주살. 주살이라는 게 뭐냐면 끝을 뾰족하게 만든 그 어떤 착대기 착살, 창 이전의 그 뾰족함. 그래서 우리가 그 고래 사냥 같은 거 할 때 어부들이
바다 위에서 고래를 향해서 던지는 그 지금은 뭐 없는 그런 착살 뭐 이런 그 뾰족한 연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연장이 총칭으로 쓰입니다. 이 연장에다가 손잡이를 나중에 붙인 것이 창이 됐죠. 창가자가 됐고, 그래서 사람이 인력으로 하던 노동을 도구, 주살, 즉 연장으로 바꾼다 해서 바꿀 대자입니다. 세간에서는 대신할 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해설하고 오늘의 언어 한자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